플랜 B입니다. 플랜 B.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한대행 거야의 데드라인 거부 방침입니다. 네. 한대행, 한덕수 대행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덕수 대행, 거야, 민주당이 내세운 데드라인 이거 거부할 방침이다. 아까 저희 살짝 얘기를 했었죠. 이 민주당에서 한대행한테 24일을 얘기했었던 데드라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세워졌었습니다.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5시 반에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26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저희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6일에 본회의가 시작이 되면 바로 보고는 안 되고요. 27일 날 보고가 될 겁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원래 24일 날 특검법 이 국무회의에서 이 공포를 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있을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걸 실제로 임명을 하는지 여부까지 보고 안 하면 27일에 있을 이 다음 날 있을 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이 보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가 나온 걸 보면 데드라인 거부 방침이라고 돼 있는 거죠.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국회 본회의에서 돼도 한대행이 즉각적으로 임명할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 김진욱 대변인님, 한덕수 대행은 정말 이젠 탄핵되는 겁니까? 글쎄 오늘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대행께서 네. 국회의 임명 동의안 처리 이후에 즉각적으로 임명을 하는지 아니면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인지 뭐 지금 기사도 나오는 곳마다 조금씩 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거부할 방침이다라는 것도 있고 네. 임명할 방침으로 바뀌었다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하셔야 할 가장 큰 책무가 뭡니까? 이 12.3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이 헌정의 중단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회복하는 절차, 이것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현재의 심리 기능을 완전체로 만들어 놓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거부할 명분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헌법재판소 또 대법원에서조차도 지금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정상적인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고 추천 절차가 끝난 상태라면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더 이상 멈칫거릴 것이 아니라 네. 더 이상 멈칫거리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지연하려고 하는 전략을 스스로 돕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국회의 임명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제 임명을 하는 것이 순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진욱 대변인 말씀은 뭐 한덕수 대행이 뭐 거부 방침이다라는 보도도 있지만 아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방향을 틀어서 또 임명할 방침이다라는 보도도 솔솔 또 나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한대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까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대법원도라고 말씀을 하셨죠.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서울신문. 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상 문제 없다. 헌재 입법조사처 이어 대법도 권한 인정. 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이 앞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한테도 다 줄줄이 물어봤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자체의 입장도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입법조사처 입장도 있었고 어제 대법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대법에서도 대법관 임명 헌법상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진욱 대변인은 이거는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굳이 좀 보자면 좀 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관 관련해서 임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었고요. 네.
대통령의 재청 수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대통령이 뭔가 관여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헌재 네.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어떤 임명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소위 말한 소극적, 적극적에 있을 때 적극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네. 이제까지의 어떤 8년 전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직무 정지 때는 하지 않고 거리 시해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여야 간의 어떤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뭐냐면 네. 이럴 때 이제 정치가 어떤 본연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좁히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거다 하면서 일정 부분 여야정 협의체의 공을 넘긴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야당과 그다음에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이제 데드라인을 26일 딱 못을 박았는데 네. 특검이나 이런 임명 관련해서는 특검 같은 경우는 1월 1일까지 돼 있고요. 네. 기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임명 또한 곧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지마식으로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저는 무엇보다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국정 안정을 얘기하면서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의 어떤 국회의 어떤 탄핵 가결을 통해서 이제 헌재 시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재 또한 6인의 어떤 체제에 대해서 심리도 가능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계속하다면 이게 국민한테 이제 안정감을 주는 것보다는 더더욱 더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조율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여야간 조율할 필요가 있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따라라라는 식은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 아까 지금 말씀은 실제로 한대행이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한대행을 탄핵할 의지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다음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한덕수 탄핵 현실화된 최상목이 대행, 야당 한보다 낫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대행보다 낫다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최상목 부총리도 그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또 역시 탄핵 문제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분명한 반대 입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이제 일단 가정을 해서 모든 일을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이 탄핵의 문제가 매듭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심으로 한 야당에 의해서 일방 통과됐던 소위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든 건 통과된 것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한 거. 예. 그리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 임하는 거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한덕수 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요? 네,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계엄에 분명히 반대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느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해도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 상황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국정에 대해서 열심히 임한 부분이 있다 낫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와 이런 분위기가 김준욱 대변인님 민주당 내의 어떤 주류의 목소리로 볼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종적인 그 결론은 아직은 안 난 상태고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아마도 의총에서 이 주류의 의견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오늘 결자 해지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냐 그런 건 아니죠. 권한대행이 그 기능을 못할 경우에 그 차순위의
그 상태에서 네. 차순위자가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아닌 것입니다. 단지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대행을 차순위자가 물려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총리 시절에 있었던 사유를 가지고 탄핵이 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는 순위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 지금의 상태를 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한덕수 권한 대행께서 국회 민의를 따라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상목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과거에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다. 지금 이 경제를 잘 챙겨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이런 것보다는 순리에 맞게 지금 권한대행께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상 참작이란 표현도 나왔습니다. 누가 더 낫다를 보기보단 그냥 정상 참작이 될 요인이 좀 더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가장 좋은 건 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거다.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을 바로 하는 게 더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대행 입장에선 사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오늘 경향신문 3면이 있었죠. 경향신문 3면 같이 볼까요?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거죠. 한덕수 무조건 따르라에 절대로 안 굽힐 거다. 정보 관계자의 통화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수많은 걸 고민을 하고 있다. 여야, 주류, 비주류는 물론이고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하고도 전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무조건 자신들의 요구를 따라서 결정하라는 데는 절대로 굽히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한대행도 그대로 민의니까 따라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대행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르진 않을 건데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김기영 대변인님, 한대행 쪽에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민의 대표격이라는 것보다는 따르라는 압박으로 좀 더 크게 느끼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있죠. 겁박을 하고 있죠. 공포를 안 하면 사실상 탄핵을 하겠다면 제가 이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저는 최성목 경제부총리가 그때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네. 조태일 외교부 장관도 그랬지만 실제로 당시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부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내란 잔당의 어떤 딱지를 붙여가지고 프레임으로 뭔가 이 사람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이 본인들의 어떤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프레임을 잡아서 뭔가 문제가 있다. 내란을 동조하고 있다. 이런 식의 문제 풀이가 네. 전국의 해법이 과연 지금의 불안케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어떤 시선이 한덕수 대행이 탄핵돼서 또 다른 대행이 왔을 때 과연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거를 불안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도 국정의 한 축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좀 상대방의 어떤 운신의 폭을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좀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압박이 아니라 겁박입니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어쨌거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상황이죠. 강경한 태도를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그 이전부터 쭉 있었던 계엄 때부터 쭉 누적돼 왔었던 이런 잘못을 결국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그래서 나오는 게 저희 지금 플랜 B 오늘의 키워드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계속 나온다. 그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인 것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 대통령 플러스 총리 플러스 기재부 장관. 경제 현안 몰두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김준욱 대변인님 가장 좋은 건 한대행이 하는 건데 한대행이
무조건 하자는 대로 따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그걸 견지해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이 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일 땐 대통령 역할도 총리 역할도 기재부 장관 역할도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이어받는다 하더라도 임시적 체제 아닙니까? 네. 뭐 지금 다 남아있는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전체를 다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자고 협의체를 오늘 또 발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부가 진심을 다해서 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되면 저희 야당도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할 것입니다. 국회가 전체가 나서서 협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업무가 과중해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공무원들께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어려움 없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잠깐 임시적인 상황의 대응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역할을 또 지금도 잘 해왔기 때문에 잘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는 얘기는 앞서서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돼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한덕수 대행의 탄핵은 맘만 먹으면 바로 되는 것이냐. 여기에도 지금 또 논란이 있습니다. 무슨 논란이냐. 정족수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 3면 같이 볼까요? 한 대행 탄핵 정족수 헌재 발간 해설서인 200명 필요 담겨. 지금 조선일보는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비슷한 걸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디는 150일, 어디는 200, 다 약간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로 모아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어디 얘기가 나오느냐. 일단 지금 기사에 나온 건 이거예요.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해설서에는 공직자 기준으로 200명, 대행하는 공직자 기준으로 200명. 입법조사처에선 권한대행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땐 총리로 봐서 151명. 과반이면 된다. 근데 이게 지금 김한규 의원이 물어본 거죠. 민주당. 근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물어봤어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200명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 운영위의 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는 200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00명과 151명이 다 중구난방으로 해석이 좀 갈린다라는 거죠. 이게 김준욱 대변인님. 탄핵을 민주당에서 민주당만 모여서 과반으로 한다고 해도 탄핵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해설서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네. 저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어 놓은 2015년도에 만들어 놓은 해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이 해설서를 유권 해석한 적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이 저 해설서에 따르더라도 권한 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 수행 중에 위법 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물론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총리로서 총리 시절에 있었던 일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면 국무위원으로 151석만 있음 151석의 찬성만 있으면 네. 탄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도 지금 이번에 소추 그 안을 작성 중에 있는데 이 작성이 된다면 총리 시절의 사안에 대해서만 탄핵의 이유로 적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지금 탄핵 소추안이 어떤 내용으로 올라가느냐도 사실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지금 입법조사처에서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권한대행 중에 탄핵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과반이냐 3분의 2냐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도 안전하게 총리 수행 중에 있었던 일로 적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탄핵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덕수 대행 많은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마다 결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오늘이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의 일정 잠깐 짚어볼까요?
오늘의 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제 1시간 한 25분쯤 남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이 잠시 뒤에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이후에 한덕수 대행의 결심까지 어떤 결심으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거.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간이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관련해서 회의가 있고 내일 있을 변론 준비 기일에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여야정 협의체도 첫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열리기 어려운 거 아니야라는 난망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